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55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2월 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월 18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계묘년 갑인월 정유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정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자, 인월에 일간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을 먼저, 다음으로 월지, 월령이 어느 월령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일간 정이라고 하는 천간 일간이 되겠고요. 이 정이라고 하는 천간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같은 천간 중에서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병화하고 정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병화하고 정화는 같은 화이긴 하지만 음양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화가 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화가 됩니다. 그래서 음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같은 화라 하더라도 양화인 병화는 보다 강렬하고 맹렬한 빛과 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상대적으로 음화인 정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인 병화에 비해서 그 밝기라든가 열기가 상대적으로 좀 덜 밝거나 좀 덜 뜨겁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상으로 비유를 하게 되면 병화인 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에 비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 지화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태양지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늘에 뜨는 태양을 말하는 것이고,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면 모닥불, 촛불 같은 것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전기불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불은 대체적으로 이제 등촉지화로 보게 되는데, 이 정화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도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불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런 불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는 스스로 빛과 열을 스스로 낼 수 있다라고 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빛과 열을 내기보다는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즉 목생화해서 정화의 불꽃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연료 같은 개념이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인성인 것이고, 정화 입장에서는 목이 되겠죠. 목 중에서도 양목인 감목이 있어야지만 정화는 자신의 불꽃과 열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겨울에, 요즘은 가스 난방을 많이 하지만 예전에 연탄 난방을 했었던 시절이 있었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겨울이 되게 되면은 연탄 100장에서 200장, 좀 많이 쓰는 데는 1000장까지 이렇게 연탄을 딱 쟁여놔야지만 마음이 든든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불이라고 하는 것, 연탄이라고 하는 연료 또는 가스라고 하는 연료가 없게 되면 불은 꺼지게 돼 있죠. 그 꺼지는 불이 정화거든요. 그 정화의 열기, 정화의 빛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그래서 인성인 감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기불은 전기가 계속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모닥불은 땔감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죠? 촛불 같은 건 파라핀이죠. 파라핀이 있어서 계속 그 촛불이 지속적으로 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병화에 비해서 정화는 반드시 사시사철을 막론하고 인성인 감목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많으면 차라리 모자란 것만 못하다라고 해서 인성인 목이 목생화해서 정화를 생조해 주는데, 목다가 되게 되면 화식이 된다. 목다 화색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연료가 너무 많게 되면 오히려 불이 꺼집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에 불을 지필 때, 예를 들어서 작은 풀 같은 거, 마른 풀 같은 걸로 불을 지펴가지고 불을 점점 크게 키워야 되는데, 처음부터 큰 장작 태우려고 하면 그 장작이 잘 타지 않죠. 그래서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이, 연료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불을 꺼뜨리게 되는 것이니, 만약에 사주에 정화일간이 목이 너무 많게 되면 이때는 경금으로서 벽갑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나겠죠. 경금으로서 장작을 좀 잘게 잘라서 불을 지핀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 벽값 인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과 또 경금이라고 하는 그렇죠. 재성이 되겠죠. 그래서 인재를 같이 있어줘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 화식이 되는 것이고, 또 목이 약한데 경금이 오히려 많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재극인이 되는데, 이때는 탐재 파인이 돼서 좋지 않다. 그래서 인성하고 재성이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화한테는 가장 필요한 것이고, 또 정화일간도 왕하게 되면 반드시 임수로서 보강해 준다라고 하는 개념까지 알고 계시면 정화일간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에 상관없이 정화의 사주 보는데 큰 어려움 없게 볼 수가 있겠다서 정화는 이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월이라고 하는 것, 일단 절기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입춘이라고 하는 것, 입춘과 우수죠. 우수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입춘이 되어야지만 연과 월이 바뀐다. 즉 지난 이민년에서 입춘이 되면서부터 계묘년으로 바뀌었고요. 지난 이민년 개축월에서 지금 계묘년 갑인월로 이렇게 바뀌었죠. 입춘이라고 하는 것은 연과 월이 같이 바뀐다. 그래서 입춘, 세수, 설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춘이 되면서 계절은 겨울에서 봄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인묘진월의 3개월이 바로 춘절, 봄이 된다. 즉 인월은 초춘, 봄이 되는 것이고, 묘는 중춘, 가장 목의 기운이 왕한 시절이 되는 것이고, 진은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죠. 그래서 늦 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묘지는 봄에 해당이 되고, 방향은 동쪽이 되겠죠. 동쪽이 방향이 되겠고, 주관하는 신은 청룡이 주관하는 신이 된다. 일단 목이 왕한 계절이고요. 목이 왕하게 되면 목은 바로 목생화해서 화를 생하게 되니 인묘지는 화가 세력을 얻게 된다. 물론 이제 진은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화 입장에서는 회강이 돼서 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인묘월은 목화가 세력을 얻게 된다. 이런 때 일간 정화가 이렇게 태어났죠. 병화도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월령에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정화 또한 마찬가지로 인에 태어나게 되면 통근이 가능하고, 인성, 인중, 간목의 생조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인관지가 돼서 인성이 너무 왕합니다. 그래서 자칫 다시 목이 많아지게 되면 위에서 설명했듯이 목다화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월의 정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경금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서 목이 왕해졌을 때 목다화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또 여러분들 아까 말했던 재극인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때 재극인은 나쁜 재극인이 아니라 용재 파인이라고 하는 재성으로서 인성을 적절하게 억제한다, 통제한다라는 개념으로 쓰는 것이지, 탐재파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탐재파인은 재극인 중에서 나쁜 거죠. 인성이 용신인데 재성으로서 인성을 파하면 안 좋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탐재파인 또는 탐재괴인이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것이지만, 용재파인은 인성이 너무 많아서 일간이 마마보이 모왕 자세가 될 때 재성으로서 인성을 갖다 적절하게 통제시켜 주면은 오히려 좋아질 수 있는 재극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정화일간이 생왕해지게 되면, 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다시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정화를 보강해 준다라고 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는 아주 좋은 국세가 될 것이고, 토가 많아지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일간 자체가 왕해서 정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다시 금을 생하는 구조, 이렇게 해서 상생이 된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임수로서 정화를 갖다 보강해야 될 때 무토가 투출을 하게 되면 임수를 파하게 되는 것이고요.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기토 타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토 기토가 많아지는 것은 오히려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정화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주로 볼 땐 제일 먼저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 두 번째로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 세 번째로 격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일간 화인 정화가 될 것이고요. 월지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인 정인이 되는 것이죠. 대 양이 되는 것이고,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관계, 즉 월지 있는 인목이 일간 정화를 생하는 관계, 생아자가 되고요. 인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성은 다시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 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인이라고 하고요.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병화가 인월에 태어난 것처럼 양대양 또는 양화가 양목을 본 거죠, 어저께는. 그리고 음대음, 정화가 예를 들어서 인월이 아니라 묘월이 태어나기 때문에 음대음이 되죠. 이때는 편인이 되는 것이니 편인격이 되는데, 오늘은 정인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가 천간에 투출한다고 해서 상관격으로 보지 않고요. 정화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그냥 정인격이 되고, 기본적으로 모왕 자상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될 것이나, 모왕자상이라고 하는 뜻은 일간도 왕하고 인성도 같이 왕하다라고 하는데, 목이 다시 많아지게 되면 목다화식이 되죠. 이거는 모왕자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경금을 가지고 이 목을 갖다가 용제파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월간을 보게 되면 인주 있는 본기, 간목이 이렇게 투출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다화식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커지게 되죠. 자, 연지에도 바로 묘목을 또 봤으면 이거는 이제 목다화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드시 이 왕목을 갖다가 금으로 통제시켜주고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한데, 연간의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개수는 이 개수는 정화 입장에서는 7살 평관이 되죠. 원래 7살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 도적, 적군 이러한 개념인데, 월간에 이렇게 간목이 투출되어 있으면 이거는 살인 상생으로 이렇게 사주 국세가 되는데, 이거 오히려 개수일간이 약한 겁니다. 목이 많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목이 많음으로 인해서 정화는 목다화식이 되는 것이고, 개수 입장에서 목이 많아지게 되면 목다수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에는 목이 왕하기 때문에 사주의 중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금이 있어서 목을 갖다가 억제시켜 줘야 되는데, 일지의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정유일주가 되는데, 물론 이제 금을 보고 이 금이 수를 생해주는 그런 역할까지는 하지만, 왕목을 절제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은, 유금은 천간의 신금과 같기 때문에 힘이 그렇게 크진 않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시에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생시가 경자시죠. 경자시. 자,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중요한 것은 자수를 얻었습니다. 물론 개수가 있기 때문에 개수 7살이 왕해진 다라고 하면 정화 입장에서 나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건 목이 왕하기 때문에 개수가 왕해도 큰 해는 없고요. 오히려 이거는 개수 7살이지만 개수가 뿌리를 얻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유의 뿌리를 둔 경금이 투출해서 목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극인인데 나쁜 제극인은 아니다. 그러면 운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금수가 세력이 이건 크게 잡고 있으니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다시 이것이 금수운으로 가면 그때 이 개수의 작용력이 커지게 되면은 그야말로 개수가 정화를 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로 가야 되냐? 목화운으로 가서 다시 정화의 기세를 조금 더 살려줄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신축시가 되면 이거는 축토하고 유금하고 합을 하죠. 원래는 사유, 축, 삼합이 되는 것인데, 사가 없다 하더라도 유축 반합이죠.
합축, 반합으로서 금의 기운을 얻게 됩니다. 신금이 유축, 합에 신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경금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적절하게 목을 억제할 수 있는 좀 힘은 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운은 역시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과 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 그런 국세가 되는데, 이렇게 볼게요. 경술을 한번 볼까요? 경술. 똑같이 경금이 투출되어 있고요. 유에 뿌리를 둔 것은 똑같습니다. 술을 하고 이게 술토이냐 경자시의 자수이냐의 차이인데, 이 개수 입장에서는 유금의 생을 받지만 개수가 뿌리를 얻은 건 아니고요. 그죠? 뿌리를 얻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월이기 때문에 술토는 건토, 마른 땅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경자시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맞지만 경술시는 오히려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이것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이다. 자, 자수를 얻는 것이 좋은지 술토를 얻는 것이 좋은지는 한번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차라리 경자시를 선택을 하고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경술시를 택해서 금수운으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임인시 같은 경우에는 임목을 또 얻었죠. 목이 굉장히 왕해지게 되고 유금 하나 가지고 술을 생해줘야 되고 목을 억제시켜주는 역할까지 해야 되는데, 유금은 경금, 지지로 신금에 비해서는 약하기 때문에 이건 금이 좀 세력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묘시는 뭐가 됐건 좋지 못하죠. 유금을 써서 경금이었으면 경금을 썼겠지만 유금을 써서 목을 억제하고 술을 생해주는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묘유상충, 이렇게 여기에 있는 묘하고 얘는 충하지 않지만은 시지에 있는 묘하고 유는 요거는 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개묘시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지육합으로서 진유합 금이 되죠. 금이 세력을 얻게 됩니다. 갑목이 너무 이렇게 투출되게 돼서 목이 좀 많아지게 되는데, 이것도 저는 금수운으로 가기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을사시 마찬가지로 목화운인데, 왜냐하면 이거는 사유해금이 되죠. 근데 병호시나 정미시만큼은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이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정화가 목도 많은데 오의 뿌리를 두고 병화까지 투출되어 있죠. 이거는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으로 간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아들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거는 병호시를 잡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바람직하고, 무신시, 기유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선택지 딸이 로 태어났을 때는 선택지가 많고, 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낮 시간이니까 이렇게 병호시에 태어나면 요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딸로 태어날 때도 선택지는 많다 하더라도 그 선택지 중에서도 가장 좀 바람직한 선택지를 얻는 것이 필요하겠죠. 갑진시 같은 경우 아기를 실질적으로 낳을 수 있는 것이라면 갑진시 나쁘지 않고요. 그냥 아무 때고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라면 저는 경자시로 태어나서 이렇게 목화운으로 가는 것도 저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